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6월 10 일이고요. 오늘은 뭐 어제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완벽하게 종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는 6월 10일 저녁에는 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시장이 뭐 테크 위주로 섣부르게 치고 가기도 부담스러운 뭐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이 장비주들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이제 미국 시장의 장비주들이 그래도 견고했는데, 이 반도체 장비가 이제 견고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구글의 이제 그 TPU 관련해서 이 가속기나 이런 거를 인텔이 이제 받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이 가속기나 이런 GPU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병목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인텔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인텔의 그 가속기를 양산하면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D램 수요도 증가하게 되니까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의 뷰가 녹아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건데, 미국 시장의 동향이 그동안 이제 우리는 경험했던 게 미국 시장도 반도체, D램, 그다음에 테크, AI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셌는데, 약간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아직 그 변화에 그 동조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7월 달에는 정말 소비재를 좀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관찰 단계로 들어갔고, 제가 이제 왜 관찰 단계로 들어갔는지 이야기를 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 요게 지금 핀비즈라고 해 가지고 52주 신고가를 여기서부터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6월 9 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오전에 이제 끝난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요렇게 이제 그 표시되어 있는 주석 처리돼 가지고 코드부터 밑으로가 이게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비가 세죠. 장비가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장비 발주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강한데, 이 헬스케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순수 바이오 이런 게 아니고 이 건강보험 관련된 애들이 세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트럼프가 선거 전에 이 메디케어 관련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있구나. 실제 규제를 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헬스케어 쪽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인 게 이제 큰 기업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데, 이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 방어랑 선거 전략,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 관련해서 어 이쪽으로 이제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핵심 지지층이 이제 노년인데, 노년층의 이탈을 막고 선거 전에 이제 대형 악재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셈법이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사들은 이제 어쨌든 대선에 선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친기업적인 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보험에 관련해서 환급률 삭감이 생각보다는 크게 무뎌졌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막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건강보험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다음에 또 운송, 이 트럭 운송이 미국에서 이제 난리예요. 트럭 운송이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는데, 이 리쇼어링 때문에 뭐 수요가 또 증가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트럭 운송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단가도 다들 인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룹들이 꽤 있어요. 뭐 시티그룹이나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록스 이런 것들도 막 신고가로 가고, 그다음에 호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6월 9 일인데, 그전에는 이 월드컵에 대한 어떤 수혜로 호텔 레저 이런 쪽들도 막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갔던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반도체 위주의 어떤 시세의
그 시세 강도가 이제 쏠려 있었는데 그 쏠림이 미국 시장에서는 좀 풀려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아 그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반도체가 강세일 때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던 업종이 탑 10이 이렇습니다. 미디어, 교육,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화장품, 은행. 그러니까 소비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의 이제 그 상대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주도 종목군은 주도 업종은 뭐 삼성전기와 LG노텍 관련된 그 네트워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전공정, 반도체 그다음 피지컬 AI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도주인 거죠. 나머지는 논으로 뜨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논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재 쪽에서는 APR 정도가 볼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가서 그 소비재 쪽 한국에서는 소비재라고 해봐야 사실 제가 봤을 때 삼양식품이랑 APR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7월 달에는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은 중간에 이제 이런 그 구글 콜앱 코드들은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 코스피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바닥을 찍고 있고 코스닥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미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거의 바닥권으로 왔어요. 거의 바닥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그 지금 6월 10일 날 저녁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12일 날 그 스페이스X의 IPO가 상장이 돼서 IPO 하면서 스페이스X 영향으로 돈이 또 더 쏠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과매도권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주식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을 다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리스크일 때 불확실할 때 조금 불확실의 끝 무렵에 주식을 사자 이런 개념이고 자 이제 7월 달은 그러면 소비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아직은 여기에 등수에 소비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일단 미국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그동안 D램만 갔느냐. 이게 D램의 수출 데이터예요. 반도체 판가와 D램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좋았었죠. 특히 이제 작년 9월부터 좋아졌었고 이 수출 판가 증가율을 보게 되면 이 작년 9월부터 YY 음수에서 양수로 변해요. 그래서 반도체의 주가는 D램 판가가 0 이하로 떨어지면은 주가가 먼저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0 이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감소폭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상승하면은 계속 상승하다가 과거 트렌드 상으로는 이제 YY로 수출 판가가 피크 쳤을 때 조정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떤 시장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D램의 어떤 그 추론이나 이런 시장이 아직 초입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거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작년에 기저가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에 6월 달 대비해서 7월 달에는 이 D램 판가의 기저가 올라와요. 여기를 좀 색칠을 좀 다르게 해보면 여기가 D램 판가잖아요. D램 판가 기저가 올라오고 6월 달에는 D램 판가 기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대비 올해 6월까지는 D램 판가의 가속도, D램 판가 YY 증가가 크게 문제가 없지만 7월부터는 올라간다고요. 이게 올라가는 트렌드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7월 달부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반도체 수출 판가 증가율 YY가 그로스가 좀 둔화되는데 그러니까 5.38에서 4.21 그러니까 똑같다고 유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둔화된다고요. 그래도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의 이 수급이 일부만 헐려서 다른 섹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를 뭐 한 30%씩 이상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시가총액 비중까지로만 낮추자. 그럼 나머지 헐어서 한 7, 8% 정도 비중을 헐었어요. 내 포트폴리오의 30%가 반도체인데 8% 헐어가지고 나머지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쩌면 소비재로 갈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은 특히 소비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여기 보시면 피해주로서 호텔 레저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바이오도 있었고요. 건강관리도 있었고. 그래서 헐려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수출 데이터로만 보면 일단 라면 수출 데이터는 지금 굉장히
작년만 하더라도 YY가 33, 21, 19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올 때는 시세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19, 25, 32 이렇게 단계적으로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의 수출 데이터를 고려하면은 시장에서는 소비재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라면 쪽도 7월 달부터는 좀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화장품 미백 같은 경우도 수출이 다시 크레센도처럼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17, 34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야, 미국 시장에 보니까 이게 수급이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도 흘러가던데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반도체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반도체에 힘이 빠지는 이벤트가 7월부터 반도체 수출 판가 YOY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이 반도체 이외의 종목군으로 흘러간다면은 그 흘러갈 수 있을 뒷받침되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구나. 화장품도 수출 데이터가 좋네, 미백이. 그다음에 라면도 수출 데이터가 좋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7월 달에 내가 반도체랑 이런 것도 좀 줄여 가지고 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미리 이제 이 고민을 안 하면 옮겨갈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가가 증가하니까 계속 수출 동향이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시장은 계속 따라왔잖아요. 반도체 쪽 계속 가고.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는 수출 판가가 둔화되는데 나머지 수출들은 좋잖아요. 뭐 화장품, 미백이나 라면이나 주가가 안 가서 그렇지. 왜냐하면 반도체 쪽 이게 미인 투표기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수출 데이터가 강하다 보니까 야, 이게 수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걸 플레이해야 될 이유가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가 7월부터는 야, 이게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헐어가지고 이제는 소비재 쪽으로도 좀 플레이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보니까 다른 섹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 건강관리도 있고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재들도 뭐 종종 이제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야, 이거 7월에는 이 반도체만 가는 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동안 좀 못 갔던 소비재 쪽도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시장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야, 이거 안 그래도 이번 달 6월 달 말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고 그다음에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이거 모멘텀 좀 소강되는 거 아니야? 하이닉스 ADR 올라오는 거 정도까지 모멘텀 나오면은 야, 이거 강력한 엔돌핀 팍팍 돌게 하는 모멘텀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출 판가도 YY로 둔화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 시장은 다른 섹터들이 도네. 그럼 나도 국내에서는 좀 소비재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소비재 쪽 보니까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화장품이랑 라면이나 그다음에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입국자나 그다음에 환율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명품을 싹쓸이 해간다는데 그 소비재 쪽에서 유통 쪽도 그래도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려고 하나 본데 뭐 물론 이제 명품은 명품은 이제 유통회사들의 백화점들의 어떤 수익성에 크게 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매출은 올라오잖아. 주가 박살났었는데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돌아다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까지는 반도체 리바운드 플레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고 나서는 그리고 수출 판가가 정말 YY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 모습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7월 달에 관찰을 해야 되고 그 관찰이 제가 세워놓은 시나리오대로 야, 이거 반도체가 조금 둔화되는데 그럼 소비재로 가야지라고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놔야 7월 달 들어가서 플레이를 소비재 쪽으로도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